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 선언문. 우리는 평소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공간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근로 수준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상호 간 존중하며 막말이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정 농담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선다.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상생하고 협력하는 업무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2020년 7월 27일 그룹울스가지 공단 임직원 일동.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조례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단 대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와 기존 국가의 전림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 대규모 감염 위기를 겪으며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세 차례 40여 명의 직원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취약계층 홀물 어르신 150세대에게 김장을 나눠드렸으며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이 행복한 감동 쿠키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청년 채용으로 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25명의 공단 직원을 구로구청으로 파견을 보내 재난지원금 신청에 구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체육관, 청소년 공부방, 장난감 나라, 고척 마을회관을 2월 20일부터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관 기간을 이용하여 각종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고객들이 사업장을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항동생활체육관 및 천왕산 캠핑장을 인수함에 따라 조직 개편을 지난 2월에 실시하여 항동생활체육관 팀을 신설하였으며 정원도 2명 증가하여 총 80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항동생활체육관은 지난 6월 26일에 개관하였으며 천왕산 캠핑장은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차는 해소를 위한 고척 리본타운 행복주차장을 지난 1월 20일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고주자 우선주차 15개 동 215면의 공영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단 직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도 경영평가 지표는 수입 지출에 관한 지표가 축소되고 정성지표, 즉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우리 공단은 내년 경영평가 대비를 위해 여러 실적을 차근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단은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한 다문화 관련 사회적 가치 실적을 추진하여 타 공단과 차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임원 경영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월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행사 및 공단 규정 제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은 고객 중심 주민소통 7년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제17주년 창립 기념 행사 천왕산 캠핑장 및 어르신 복지관 등 신규 사업 운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은 건전 재정 효율 경영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착수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8월에 추진한 공단 규정 제정 및 통폐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11월은 경영 혁신의 달로서 1차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고 12월은 2021년도 경영 목표 및 비전 제시에 달로서 2021년도 연중계획 보고회 및 4, 4분기 노사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했다시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팀에서는 제시된 임원 경영 방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우리 행정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행정 각 분야의 신설된 제도들을 더 발전시키고 다듬어서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과 기준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 방식과 기준은 소통, 협력,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 방역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동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직한 공단 가족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의 비전은 국민 행복, 신뢰받는 1등 공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예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카톡 대화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이 대화들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대화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화는 과거 저희 절친들이 저와 저희 친구들을 향해 하던 말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 7명은 수많은 친구들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저질러 왔습니다. 심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무려 A4로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카카오톡 언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절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해자 7명은 모두 제 대학 동기들이었고 그 중에는 정말 의남매라고 할 정도로 대학 내내 붙어 다닌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일수록 단톡방에서의 대화 수위는 더 강하고 그 빈도도 더 잦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만 고르는 렌즈를 끼고 다니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6월 단톡에 속해 있던 또 다른 남자하고 덕분에 공론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보자 역할을 해준 거죠. 제가 단톡 내용을 쭉 읽고 나니까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자만 30여 명에 다다르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까지 합하면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 꽤 다행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이 갖고 있었던 작은 분노와 용기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대자보의 부제는 성폭력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제였는데요.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지만 그만큼 또 꽁꽁 숨겨지기 쉬운 범죄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은 가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조차도 이게 성범죄다라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뭐 귀여워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랬다, 범죄일 거라 생각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는 얘가 어떤 애 저떤 애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농담처럼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제가 카톡방을 쭉 읽다가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제가 아는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장난쳐놓고 동시에 핸드폰으로는 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일삼았더라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요. 단톡방이 이런 비슷한 애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톡방입니다. 그냥 뭐 미팅 나갈 사람 구하고 같이 놀자 그러고 단체 사진 전송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야한 농담이라면서 여겨왔던 것들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고 또 이런 말에 동의를 해야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 누구도 잘못된 대화를 멈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밀해졌어요. 내가 술 먹고 실수할까 봐 미리 단톡방을 나가 있고 혹은 걸릴까 봐 서로 공모하는 식으로 점점 치밀해져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희롱에 무뎌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진다는 건 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단톡들을 쭉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역겹고 막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론화를 위해서 정말 수십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읽고 나니까 그냥 피해자인 저조차도 저런 내용들에 되게 담담해지더라고요. 피해자도 이렇게 변하는데 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쉽게 성희롱에 무뎌질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단톡이라는 특수한 배경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단톡을 사회로 넓힌다고 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이네, 사생활 침해네, 표현의 자유네 하는 그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이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 한 경찰분은 피해자와 1대1로 대면한 상태에서 저런 거에 모욕감이 들어요? 를 시작으로 하는 정말 긴 훈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 아무 실효성 없는 징계에 분노하면서 항의 전화를 했더니
아, 우리끼리 그렇게 정한 거고 그 자세한 이유까지 내가 알려줄 이유가 없다 라면서 저한테 굉장히 짜증낸 담당자의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야, 우리도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던 남자 동기들도 있었고요. 바로 옆에 서 있던 제가 피해자인 줄은 모른 채 아무 말이나 툭 내뱉던 이름 모를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들은 가해자들과 똑같이 폭력적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걸 과연 알고는 있을까요? 사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익숙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단 한 번도 폭력이 사라진 사회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범죄 뉴스를 듣고 그저 가해자를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우린 폭력이 나쁜 거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폭력인지까지는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운 낡은 생각을 갖고 살면서도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돌이켜봅시다. 우린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하루를 보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더 불편해지고 더 용기 내자고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행동해왔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특권의 결과일 수 있음을 우린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약자성에 대해서 우린 더 공부하고 더 신중해져야만 합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거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나와 저 상대의 정체성, 이런 특권과 약자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친구들에게 알려준 단톡 제보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냥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평범한 남학생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그 단톡의 분위기에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분위기를 그저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을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유난 떤다며 왜 그러냐며 그냥 넘어가라 했다면 지금도 이 단톡을 비롯한 수많은 단톡이 똑같은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자각과 용기로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멈추고 더 나아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데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저는 저나 여러분처럼 자각과 용기를 가진 아닌 건 아닌 거지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연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바꿔주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바꿔나가는 공간이니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 전소용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및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몇 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면서부터 일부 직종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직장 문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직장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으며 대부분 상급자나 경영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조치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위의 우위란 지휘 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내 직급 지휘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피해자가 능력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지는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이례적 혹은 지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에 기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종류는 외모 비하, 집단 따돌림, 차별 대우, 험담, 부당한 휴가 통제, 성추행, 성희롱, 근무 태도 요구,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시는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63페이지를 참조하여 사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 및 제76조의 3의 내용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대접하라 등의 반복적인 발언과 심할서를 쓰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 행위장소, 행위요건입니다. 행위자 관계는 선배와 후배이고 행위장소는 직장 내외입니다. 행위요건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의 관계의 우위가 있는 선배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술자리를 강요하는 말을 반복하고 심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피해자는 선배의 강요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사례 2는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례입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회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폭행을 했고 또한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여 행위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디자인 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신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자가 시안을 수차례 보고했으나 시안이 컨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한 것이나 사회 통념상 업무의 적정 범위 내에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의 경우 영업소 매니저인 김 씨가 승진을 하기 위해 근무 성적 평정에 A등급이 필요함에도 본부장이 B등급을 준 경우 매니저 김 씨가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막기 위해 고의로 B등급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업실적 부진을 사유로 B등급을 준 것으로 이는 직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옆에 동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녀가 또는 그가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발생 후 대응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료들의 따뜻한 이해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